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집단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며칠 사이 추가 확진자가 속출했죠? 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그제 15명, 어제 4명 늘어서 이틀 만에 19명 추가됐습니다. 어제 대기고발 확진자가 학생 8명과 가족 1명이 추가되면서 9명 나왔고, 김영성당에서도 지난 14일에 이어 어제까지 신자와 가족 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4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밤사이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인원과 내용은 오늘 오전 공식 발표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대기고발 확진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2번이나 설치됐다고요? 네, 확진자가 2학년 학생으로 확인되면서 그제 2학년 전체 학생 300여 명과 교직원 등 모두 47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학생 확진자가 하루 만에 8명 늘어나면서 어제는 1학년 학생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됐습니다. 학년이 달라도 학교 계단이나 운동장, 급식실 등에서 확진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오늘 오전까지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확진자 2명이 발생한 항운노조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노조원 200여 명을 검사했는데 추가 확진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기고등학교 외에도 지금 김영성당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제주시 구자읍 김영성당에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12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자 7명과 이들의 가족 4명이 확진된 건데요. 신자 수가 100명이 채 안 되고 주일 미사에도 30명 정도만 참석할 정도로 작은 성당이긴 하지만 매일 미사가 있었고 최근 성탄절 준비로 식사 모임도 가지면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출입 명부를 통해 일부 관광객도 미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고 이들로부터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일부가 이미 회복세를 보인 상태여서 그동안 여러 동선에 전파했을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어제 제주시 동부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장해서 김영리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내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불안감도 상당한데 확진자가 늘면 접촉자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서 검사 건수도 당연히 급증을 했을 것 같고요. 자가격리자 수도 굉장히 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튿날 검사가 하루 2,2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성안교회에서 활동한 목회자발 감염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은 800여 건을 기록했는데 그때보다도 3배가량 많고 평소 검사량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좌석수가 1000석에 이르는 부민장례식장에서 다른 지역 확진자가 발생해서 확진자가 머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방문한 조문객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제주시 공무원 100여 명도 장례식장에 들른 탓에 전수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다 속속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6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를 맞은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전국 수영대회가 열려 논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수중 핀수영협회가 어제부터 닷새 동안 제주 종합운동장 실내 수영장에서 전국 단위 수영대회 4개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협회 측과 제주시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계자 250여 명이 미리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장에는 관중 없이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 당장 내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앞둔 시점에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학원가의 코로나19 상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에 이어 일반 고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접촉자가 급증하고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들까지 발생하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생 등이 주로 다니는 한 학원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원생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체육관도 계단 등에서 접촉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휴원을 해야죠. 아무래도 저희는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곳이고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학교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사설 학원으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 속도가 더딘 데다 일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생겨나면서 학원가는 초비상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전부 다 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걸렸으니까 조치는 지금 다 해놨거든요. 신경. 교육당국은 긴급 차단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밀접 접촉자가 재학 중인 9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2개 학교는 조기 귀가 조치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도내 초중고교가 3분의 1 등교로 전환하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도 35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내 200명 이상의 학교에서는 긴급 돌봄과 기말고사 등의 필수 일정을 제외하고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3분의 1 수준의 학사 일정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사설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에 머물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확산 우려는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다른 지방 공항에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포공항 내 선별 진료소 설치를 공식 건의했고 원 지사도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부서별로 3분의 1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10명 이상의 대면 회의와 경조사 참석을 금지하도록 특별명령을 발령하고 좌남수 의장은 출장과 부서 간의 회식, 경조사나 외부 행사 참석을 자제하라는 특별지휘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합의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 조사에 주로 쓰는 가상의 전화번호, 안심번호는 선거 여론조사에서만 쓸 수 있어서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는 쓸 수 없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8년 광주시가 지하철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물었던 도시철도 공론조사.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선거 여론조사와는 달리 무려 14일이나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회사가 해당 지역 주민의 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꿔서 제공하지만 선관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 1000명을 조사하려고 전국적으로 20만 명에게 무작위로 휴대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화를 돌려서 여기 이제 제주도가 아닌 사람들은 끊고 제주도인 사람만을 이제 선택하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이제 응답 비율이 낮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휴대전화에도 지역 국번이 있던 1990년대에 개통된 번호를 집중 조사하는 편법까지 썼지만 8일이나 걸렸습니다. 또 안심번호에는 읍면동과 나이, 성별이 표시돼 지역과 연령대별 인구 비례에 맞춰 정확한 표본 추출이 가능하지만 무작위로 조사하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성산읍 주민을 찾아내야 해 성산읍 별도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은 이게 정책적 조사 이런 조사만 과연 될 것이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줘야.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안심번호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허용된 전례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완료 시점을 당초 합의했던 내년 1월 11일에서 19일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안심번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론조사 기간은 물론 방법과 내용까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주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검사 방식으로 도입한 신속항원 검사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무엇이 문제인지 유희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울주군이 국민 22만여 명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빠른 확산세를 차단하려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수검사 방식은 기존의 PCR 검사와 함께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선택한 검사 방식인 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신속한 검사로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는 90%인데 이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100명을 검사했을 때 10명은 음성이라고 잘못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허가받을 당시의 민감도는 90%지만 그게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의 농도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럴 경우 신속 항원 검사가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신속 항원 검사의 오류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 결과를 믿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신속 항원 검사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검사 장비가 부족한 취약 지역 등에서만 보조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이 신속 항원 검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울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39명으로 동구 다음으로 가장 적고 인구 대비 확진자 수로 본다면 5개 구군 중에 확산세가 가장 더딘 지역입니다. 코호트되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위중한 상황인 거지 그렇게 복잡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도권이 한다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거며 비용을 어떻게 할 거며. 울산시는 울주군이 자체 판단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산시의 공식 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오늘도 겨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낮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산간과 해안에는 비가 내리거나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밤부터는 산지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산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제주시 아침 기온이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일시적으로 잠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모레 또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춥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부가 5도, 북부가 4도, 남부가 3도, 동부가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0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도내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 항체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가 120여 곳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 7,900여 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금류 농가 대상 예찰은 지난달 17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된 뒤 종달과 강정, 애월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추가 검출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시공원 일몰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제주 동부공원 택지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 동부공원 일대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습니다. 동부공원 임대주택 지구로 고시된 곳은 제주시 화북이동과 도련 1동 일대 32만 제곱미터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과 대명그룹의 자금 회수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가 제주도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는 어제 제주도청 관련 부서장과 면담을 갖고 사파리로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개발사업 심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도는 이달 안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화된 뒤 서귀포시 강정천에 흙탕물이 유입됐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주도와 영산강 환경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로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깔따구 유충이 서식할 만큼 수온이 상승한 데다 하천폭이 줄면서 500년 만에 범람해 천연기념물인 단팔수도 잘려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1고 강제철 교감과 김영초등학교 병설 동복분교장 유치원 김미영 교사가 올해 사랑의 사도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제철 교감은 일반계 교고에서 고3 담임을 15년 동안 맡으며 학생 상담과 헌신적인 교과 지도로 제주도 수능 표준 점수 전국 1위를 하는 데 초석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미영 교사는 32년간 유아교육에 몸담아 참교육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도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대상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이며 희생자나 유족, 목격자 등이 제주도 4.3 지원과나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송돼 90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주도가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이번 슬로건은 전국 공모로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선정된 슬로건은 추념식 홍보물에 활용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